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탄스입니다.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1.34% 빠져서 25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제법 크게 빠졌는데요. 1%가 넘게 빠지면서 2600선을 깼습니다. 다시 2500대로 이렇게 진입을 했네요. 참 미국 증시가 사상 초치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글로벌에서 혼자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정도를 팔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거의 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다우가 0.2% 올랐고요. 나스닥이 0.56%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는 사상 초치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습니다. 한 3% 정도 더 올라가야지 사상 초치 경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권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요. 야금야금 사상 초치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죠. 다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있는 가운데 금리가 워낙 또 이제 빨리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직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좀 미국 증시도 경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가 오르면서 다시 120불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슨 왕 CEO가 주식 매도가 이제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호재성으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120불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주식이 비싸다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목표가들을 보면 거의 150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120불 수준이 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상방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좀 잘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1.7% 올라오면서 254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조금 특이했던 종목은 비자가 5%가 넘게 빠졌는데 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 어제는 이제 반독점 이 이슈가 이제 또 생기면서 상당히 이렇게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실히 이 반독점에 관한 게 무서워요. 예전에 그 알파벳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곤 하는데 잘 해결이 되면 또 금방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하락한 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이 법률 지금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못해도 그래도 꾸준히 강세를 띄는 것 같고요. 여전히 기업 실적들이 아직까지는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또 빠져야 될 이유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거 하나만 걱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지표들이 잘 나오면 또 주식시장이 더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참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한 것도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문제점이 심각함을 좀 인식을 하고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또 실망스럽습니다. 우선은 밸류업 지수 지금 구성 종목이 100개 기업이 됐는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좀 투자자들을
에게 제대로 된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게 100개나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뭐 좀 뭐 아무 기업이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밸류업 공시 자체도 지금 아직 그 뭐 한 30개 남짓 회사밖에 안 됐는데 이 100개를 넣어버리니까 공시도 안 한 기업들이 그냥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예상 외로 막 좀 그 엉뚱하게 지금 좀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일단 들어갔어요. 사실 그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큰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랑 별로 이제 차이점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주주환원이 굉장히 안 좋죠. 미국의 지금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미국 주식이 우상향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네,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자사주 소각 때문에 시중에서 이제 유통 주식이 줄어들면서 주식 하나에 대한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자사주 소각도 안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밸류업 지수에 들어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아직 밸류업 공시도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는데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주 가치 훼손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기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DB 하이텍이 막 들어가지를 않나.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또 보면 에코프로 HN 이런 주식도 들어갔어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워낙 이렇게 지금 중복 상장,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의 대표적인 지금 그런 문제죠.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인데, 에코프로 HN이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참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지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간다? 이것도 정말 좀 이상하다고밖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갈 만한 기업이 안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가 안 들어갔거든요.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는 배당도 잘 하고요. 자사주 소각도 잘 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그런 기업은 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갔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금융주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나름 이제 주주 환원 이런 것들 잘 하는 그래도 기업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안 들어간 것도 참 의아합니다. 네. 그리고 뭐 모두가 다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뭐 메리츠 금융주주는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참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가치 그 재고로 있어서는 거의 가장 우수한 기업이라고 꼽히는 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어, 네, 메리츠 금융지주니까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이 지수는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런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밸류업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이런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될 거를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그 종목들을 보시면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올랐던 종목들이 대거 다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KB랑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빠지다 보니까 오늘도 4% 그리고 3% 이렇게 빠졌어요. 사실 이것도 또 어제도 문제였던 게 보면 이 밸류업 지수가 분명히 장 종료 후에 발표를 했는데 이미 어제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KB랑 하나금융지주 어제부터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지금 정보가 이렇게 뭐 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정말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밸류업 관련된 이런 종목들, 빠진 종목들, 그리고 들어간 종목들도 이렇게 뭐 또, 네, 뉴스에 팔아라, 세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 빠지면서,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종목에 들어갔는데도 5%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지수가 뭐 1%가 넘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뭐 특히 그
지주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업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7%가 빠졌고요. SK 같은 경우도 2%, SK 스퀘어도 7% 이렇게 빠지면서, 네, 삼성생명도 4%, 네, 참 지주사들도 굉장히 이렇게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참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너무 답답하죠. 또 어제 이제 민주당 그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금투세 갖고서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노릇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뭐 한국 주식 떨어지면 그냥 뭐 인버스 잡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지금 국회의원이 있지를 않나. 참,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직도 뭐 국장을 하냐, 뭐 빨리 떠나라, 뭐 이렇게 지금 등을 떠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국에 ဃ갉아먹는 일이 될 거고, 한국의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참 큰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지금 대책 없이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지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내 증시는 그렇고요. 오늘 뭐 또 보면 중국 증시가 요새 또 좋아요. 어제 굉장히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상해 1% 이상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양책 발표를 크게 했죠. 190조 정도의 이제 부양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 그 정부에서 부양책이 나오면 증시가 이렇게 급반등을 하고는 하는데, 이게 약발이 그렇게 또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금방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턴을 할 수 있을지, 네, 이것도 조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뭐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증시가 만약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뭐 중국에 관련된 그런 또 증시나 회사들은 또 좋은 그런 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중국 증시가 턴한다는 것도 한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뭐 한국 증시는 뭐 2600 밑으로 이렇게 또 가버려가지고 참, 이렇게 참 거꾸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으니, 네, 얼마나 지금 뭐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참 허탈하고 좀 참 뭐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뭐 빨리 그 한국 증시는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건지 뭐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제도 개선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직 뭐 당론까지는 아닌데, 일부 의원들이 지금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버넌스 개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희망은 뭐 한번 그래도 조금씩 가져보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증시 선진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상승 폭은 뭐 전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좀 진전이 없다는 거,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